자, 유통으로 만든 억대 매출은 이제 막 초보딱지를 뗀 것이라는 명제를 이제 순서대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어, 자, 일단 유통업을 저도 이제 경험했고 매각했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음, 한 달에 이제 1억 이상 매출을 하는 대표님들끼리 모여서 많이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훌륭한 뭔가 과업을 이뤄낸 것 같은데 부와는 거리가 좀 먼 것 같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도전하시려고 하는 분야나 어떤 목적과 어떤 열정 모두 존중하고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방향과 어떤 종착점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 달 매출을 2억을 내는 회사를 상정하고 시나리오를 써볼게요. 한 달에 매출 2억을 냅니다. 한 달에 평균 2억을 내고 여기서 50%의 원가율을 보유했어요. 그리고 평균 객단가는 2만 원. 한 달에 만 개가 팔리는 평균 만 개의 택배를 보냅니다. 자, 이를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뭐야 한 1만 원, 한 1억,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실은 이제 좀 거리가 많이 멉니다. 이제 먼저 플랫폼 수수료가 평균 15% 발생하는데요. 15% 2억에 15%면 3천만 원이죠. 마이너스 3천만 원. 플랫폼 수수료. 그리고 이제 보통 광고비를 한 2억 내려면 이제 정말 못해도 이제 뭐 한 2천, 그러니까 매출의 보통 10%는 쓰는 편이니까 2천이라고 광고비를 선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평균 객단가를 2만 원 잡으면 택배는 만 개를 보내야 되는 거죠. 택배를 만 개를 보내니까 택배비가 만 개쯤 보내면 이제 평균적으로 건당 2,200원에서 3,000원 정도인데 그럼 이제 2,200원 곱하기 만 개 하면 2,500만 원이죠. 택배비도 2,500만 원. 여기서 이제 택배비만 보내면 참 좋은데 이제 여기 부자재, 뭐 박스비, 테이프, 뭐 그런 이제 기타 부자재가 또 필요하니까 그게 한 달에 한 2, 300 나옵니다. 뭐 보수적으로 200만 원 잡을게요. 근데 이게 이제 박스로 하면 훨씬 더 비싼데 정말 뭐 비닐 포장으로 소포장해서 보낸다고 가정을 할게요. 뭐 송장만 붙여 나가는 제품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고정비 결산을 해보면 고정비를 결산해보면 1억 1억에서 3천만 원 수수료 빠지고 광고비 2천만 원 빠지고 2,500만 원 택배비 빠지고 200만 원 부자재 빠지면 이제 2,300만 원 남았네요. 2,300만 원. 자, 이만 하면 그래도 2,300만 원이 남았으면 변동비네 참. 이익 2,300만 원 남았으면 이거 그래도 꽤 남는 장사 아닌가요? 이제 돈을 좀 많이 번 거 아닌가요? 이제 변동비가 이제 막 끝난 거고 이제 고정비가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서 고정비를 또 빼야죠. 자, 택배를 만 개를 싸려면 이제 보통 3분의 하나씩 싼다고 가정해도 숨만 쉬고 택배를 싸는 누군가가 있다고 했을 때 1시간 한 20개 정도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8시간 동안 숨도 안 쉬고 포장만 할 때 1시간에 20개 포장. 그러면 1시간에 20개 포장하면 하루에 한 300개 정도를 보내야 되니까 하루에 한 400개 정도 보내긴 해야 돼요. 주말도 있으니까. 하루에 한 400개 정도를 보내야 되니까 400개 나누기 8시간 나누기 1시간에 20개 포장하니까 2.5명. 그러니까 3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3명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사실 물류 관리도 해야 되고 새로 들어온 어떤 상품도 뜯어야 되고 뭔가 다시 진열도 해야 되고 재고 정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제 4명이 필요한데 3명이라고 근데 이제 주말도 있고 해서 3명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제 4명이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 연차도 있고 뭔가 갑자기 안 나오거나 이렇게 급한 경우에 빵꾸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4명을 상정해 놓고 그리고 이제 200 최저시급만 줄게요. 최저시급만 200만 원. 200만 원 최저시급보다 미달하지만 뭐 계산이 편하게 200만 원 4명 그럼 800만 원이죠. 자, 여기 4대 보험이 또 80만 원 빠지고 또 퇴직금 및 연차 보상 등의 비용이 또 빠지니까 또 한 80, 10%또 빠집니다. 그리고 사무직원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연매출 2억이나 되는데 사무직원 하나도 없이 이건 혼자서 관리하기가 어렵겠죠 아무래도. 사무직원도 한 2명만 놓다고 했을 때 이거 여기도 최저시급 준다고 가정할게요. 200만 원. 사무직원 2명 200만 원. 400만 원에 20%더 쓰니까 480만 원. 여기도 960만 원.
자, 그리고 창고 임대료나 어떤 사무실 임대료, 그리고 전기세, 뭐 화재보험료, 기타 등등 뭔가 기타 잡비, 임대료, 화재보험료, 금융비용, 뭐 기타 등등. 매스 100만 원. 정말 미니멈으로 이제 잡으면 이제 그 정도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 이제 또 이각이 2,300만 원 있었죠. 2,300만 원에서 960만 원 빼고 180만 원 빼고 100만 원 빼면 760만 원 남네요. 야, 자, 그래도 뭐 썩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달 열심히 살아서 760만 원씩, 아직 뭐 그토록 막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얘기하는 그 월천엔 뭔가 미달했지만 760만 원씩 그래도 벌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부가세 10% 내야 되고 뭔가 이런 것들 뭐 안 더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근데 이제 760만 원 남았어요. 남았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이제 남은 상태에서 여기서 뭘 할지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연매출 2억에 760만 원 남았다는 건 연매출 1억일 때는 엄청 적자를, 말상 500만 원 적자를 본다는 거예요. 절대 매출이 줄어들면 안 되겠죠. 한통되면 안 되겠죠. 매출이 늘기만 해야 돼요, 무조건. 어떻게 하면 매출을 늘기만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재투자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다른 상품을 구매해야 될 수도 있고, 상세 페이지나 이미지나 어떤 디자인을 리뉴얼해야 될 수도 있고, 이 760만 원을 쪼개서 대표자 급여도 써야 되고요. 대표자 생활비, 뭐 오너 생활비, 그 다음에 뭐 테스트, 신제품 출시, 신사업 준비, 새로운 마케팅의 비용 투자. 이런 그 돌다리를 다 하나씩 두드려 봐야 새로운 매출이나 수익 창구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을 또 계산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얼마를 분배할 것인가. 대표가 그럼 이제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대표가 이제 내가 이번 달에 얼마 쓸 수 있지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유해 보이지만 사실 이 760만 원에서 미래를 조금 생각을 덜 하고 뭐 포르쉐 한 대씩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160만 원씩 할부금 내면서 포르쉐 사면 하고 유지비 한 100만 원 해서 260만 원 빼고 뭐 760에서 260하면 500이죠. 자, 500만 원 이제 카드값 한 100만 원 정도? 카드값 좀 아꼈다고 생각하시면 100만 원 쓰면 이제 한 400만 원. 400만 원으로 재투자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카드값 재투자 400만 원. 자, 재투자 400만 원 할 수 있어요. 400만 원으로 어떻게 하면 매출이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주 끔찍한 겁니다. 무조건 매출이 상승해야만 하는데요. 마케팅 비용을 줄이거나 뭔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노력해야 되거나 이러다가 이제 세금이나 어떤 뭔가 다양한 암초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응하기 위해서 돈도 조금 모아놔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우리 앞에 항상 있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연매출이 2억인데도 이제 막 돈을 좀 벌었죠. 돈을 좀 벌고 좀 유지도 할 수 있지만 아직 부유한 건 아니다. 왜냐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더 시스템화하고 비용 고정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뭔가 능동적으로 회사를 굴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 과정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연매출 2억 회사를 가진 대표님들이시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들 강의 사업으로 많이 전환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강의는 이렇게 해봤는데 원가가 없는 상품을 파는 건 강의를 파는 거 말고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억대 매출에 현혹되지 마시라. 너무 좋지만 이런 것들 그런 사람들을 막 무시하거나 뭔가 팁이 뭔가 다 쓸모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런 이제 고충이 있으니 그 사람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했다가는 뭔가 어려움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번 편은 종료하겠습니다. 차후에 뭔가 제가 브랜드를 만들고 매각하는 과정까지에 대한 어떤 겪은 팁들을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